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매회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깊게 남기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리의 시선을 따라 장미애와 강수, 그리고 독고탁 사이에 얽힌 애절한 갈등을 그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술도가에서 이렇게 머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돌아간다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오범수 교수님이 있는 곳이야 말로 가장 있고 싶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술도가 마당에 나무 그림자 아래 서 있을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빈말이었는지 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밥을 나누는 식탁 끝자락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앉아버린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 아무도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특별히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건데? 몸 좀 추스르고 나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범수 오빠의 눈길은 무뎌졌고 강수 씨는 애써 밝게 웃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모두들 제가 다시 떠날 거라 믿지 않는 눈치였죠. 아니, 그냥 조용히 거쳐가길 바라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진짜 이상했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익숙해져선 안 되는 풍경인데 점점 편안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기분이 들면서도 그 자리가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곳. 그런 공간에서 밥을 먹고 이불을 털고 빨래를 널다 보니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아. 며칠 더 있다 가도 돼. 정식으로 머물 거면 방 하나 따로 써. 형제들의 말은 담백했지만 거기엔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가만히 지켜보며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자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로 긴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강수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를 지켜보는 눈빛이 어딘가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오늘따라 말씀이 없으시네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수 씨가 제게 던졌던 짧은 질문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집에서의 머무름이 단순한 쉼이 아닌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술도가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지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러 흩어지고 마당엔 먼지처럼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기를 털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강수 씨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걸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세리 씨, 어머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 얼떨결에 물었죠. 어머니 제 엄마요? 왜요? 강수 씨는 말끝을 쉽게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한참 깨물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세리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의 목소리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기색이 분명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요 따뜻한 분이세요. 가족한테는 특히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아빠한테 힘든 일 많았는데도 늘 저한텐 웃으셨어요. 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못 참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죠.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에 대해 왜 그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 순간 강수 씨는 저를 제대로 마주 보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겨우 뱉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냥 알고 싶은 게 생겨서요. 알고 싶은 게 생겼다고요. 그 말은 너무 애매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더 캐묻지 못했고 대신 강수 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의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였죠.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범수 교수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강수 씨가 자꾸 우리 엄마에 대해 물어봐요. 엄마가 어떤 분이셨냐고. 범수 교수님은 책을 덮는 손을 멈춘 채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말없이 있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었고 저는 한 걸음 더 나갔죠. 혹시 강수 씨가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라도 있었어요? 그때 범수 교수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교수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 말 못한 공기가 저를 죄어왔죠. 결국 저는 광숙 언니에게 묻게 되었어요. 오빠들과는 다른 감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언니 혹시 강수 씨가 우리 엄마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광숙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건 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단호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은 말투. 하지만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말투.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시간이 왔다는 거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저장된 엄마 이름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2번, 3번 울리고 마침내 전화를 받으셨어요.
엄마 저예요. 세리예요. 응. 세리야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강수 씨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는 끝. 엄마, 그때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 무음 속에서 저는 이미 대답을 들어버린 기분이었지요. 또 하나의 큰 비밀 앞에 선 제 몸은 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마당 끝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있던 강수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저 혼자 남겨졌어요. 통화가 끊긴 후로도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가 전화를 끄는 건 단순한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분명 무언가를 피하는 방식이었고 그 피함은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술도가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내렸죠. 검은 바람막이 점퍼에 말수가 적은 눈. 아빠 독고탁이었어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해 온 듯한 날카로움은 없었고 그냥 딸을 데리러 온 아버지의 얼굴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어리둥절해할 틈도 없이 그는 저를 향해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잠깐 나와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따라 나섰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동행이라기보다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침묵의 행진 같았어요. 길가에 세워둔 검정색 차 옆에 멈춰선 아빠가 제게 물었죠. 엄마한테 뭔가 물어봤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분간 집엔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 따로 있을 곳은 마련해 두었으니 따라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되물었고 아빠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 주소는 메시지로 보낼게. 어딘가 모르게 뭔가를 막기 위한 움직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더 큰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격리하는 듯한. 하지만 저는 그냥 고분고분 따를 수 없었죠. 문을 열기 전 그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강수 씨랑 엄마는 무슨 사이인가요? 그 말에 아빠는 걸음을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귀를 의심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사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혼잣말 같았어요. 순간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고 이마엔 미세한 주름이 잡혔죠. 고요한 표면을 깨는 파문처럼 내 말 한마디가 아빠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빠도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부터 장미애가 유독 강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별다를 것 없다고 넘겼던 수많은 장면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 맞춰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냥요 강수 씨가 엄마 얘기를 좀 자주 하셔서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건 이미 늦은 방어였어요. 그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보며 멈춰 있었고 손가락 하나가 느릿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방금 전에 본 세상의 모서리가 삐뚤어졌음을 느낀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아빠는 갑자기 가방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주소를 적어 주었고 내 손에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택시 타고 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빠가 말을 이을 여유조차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뒷모습은 망설임 없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건 술도가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분명 아빠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집에는 지금 엄마가 있었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아빠는 이미 내 마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의심과 함께 문을 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 너머 오래 감춰졌던 진실이 처음으로 두드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꼬여가는 우리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안다고 하죠. 당신도 그랬어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조금 멀리 있었던 그대가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죠. 손끝에 닿지 않는 거리 그게 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하지 마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진실이란 건 때론 남겨두는 게 나아요. 숨겼던 마음이 흘러서 서로를 덜컥 깨우기 전에 그냥 지금처럼 모른 척 안아줘요. 머문 적 없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자주 맴도는지. 그대가 미소 지을 때면 나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아무 사이 아니길 바랬던 건 정말 아무 사이일까 봐서 누구보다 닮은 온기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요. 이름 하나 바뀐다고 우리가 달라지나요? 그게 더 아픈걸요. 미쳐 닿지 못한 마음이 흘러서 멀어지기 전에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게 해줘요. 진실이란 게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하지 마요. 우리대로 괜찮아요.